미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제일 좌측, 그러니까 제일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1970년대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화해했던 키신저의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포용 정책을 하면 중국이 언젠가는 민주화되고 중국이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최근에 중국과의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거의 소수파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경한 오른쪽에 있는 강경한 파는 뭐냐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강력한 신냉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특히 시진핑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자, 이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들 부시 때 가장 힘을 받았고 트럼프 정부 때도 힘을 가졌던 네오콘들입니다. 자, 이들도 그러나 지금의 바이든 정부나 적어도 미국의 주류 사회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왜냐? 이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양극단보다는 좀 좁아져 있는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정책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중 온건 정책이고 하나는 대중 강경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다르냐? 대중 온건은 주로 미국의 지금 국무부를 중심으로 외교관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바이든 정부 전체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온건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점점 더 대중 강경책으로 이전되고는 있습니다. 대중 온건파와 대중 강경파 이 둘 모두 바이든 정부에 존재합니다. 온건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정책을 주장하느냐 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상하고 미국을 위협적으로 따라오는 이유는 반칙 행위 때문이다. 국제 규범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해킹을 통해서 기술을 훔치고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기술을 훔쳤으니 이것만 제대로 엄격하게 잡아도 중국은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미중의 갈등을 몰고 가기보다는 그러한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을 제어하면 된다라는 게 온건한 쪽이고요. 강경한 쪽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 중국을 지금 제대로 굴복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미국이 가지고 전 세계의 자산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강경책입니다. 이 둘은 현재 동시에 바이든 정부에 존재하고요. 전체 추세를 보면 온건에서 강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확장한 것이 바로 2021년 3월에 있었던 양회입니다. 중국에서의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전국 정치협상 대회라 해서 정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회, 두 개의 회의니까 양회라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2021년에서 결정한 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차 5개년 경제계획 그리고 2035년에 제조강국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자립과 혁신 그리고 내수시장을 형성해서 견딘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에서 미국과의 패권에서 다음 시대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2020년만 봐도요 423조의 사상 최대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소강 상태지만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고위 관료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한다. 자, 미국이 주로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먼저 때린 적이 없다. 미국이 주로 때리니까 우리는 반응하는 정도다. 참는 정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가끔 자극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것을 그냥 있으면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테니 미국이 때리는 만큼만 반응하겠다. 그래서 이 맷집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쌍순환이고 하나는 기술 독립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쌍순환은 뭐냐면 이것은 내순환과 외순환을 합친 말로 쌍순환입니다. 내순환은 국내 시장을 강조하는 것이고 외순환은 무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중국은 사실 내수 경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덩샤오핑의 등장과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와서 이 무역을 규제하고 막으니까 이 무역 비중을 조금 낮추고 중국의 내수를 진작시켜서 이것을 균형을 잡으면서 견뎌내겠다. 미국의 공세를 견뎌내겠다는 것이 바로 쌍순환이고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다음 시대의 기술을 중국이 먼저 선점해서, 지금은 미국 기술 위에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규제를 하는 것이지만 다음 시대는 중국이 먼저 기술을 선점하면 얼마든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군대와 민의 융합 발전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것이 중국의 맷집 게임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은 미국이 아직까지 강력하니까 중국이 견디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긴다. 미국은 지는 해이고 중국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다. 이것은 지금의 중국의 민족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중국의 사회주의가 가진 것도 자본주의는 결국 숙명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이것까지 합쳐져서요. 운명적으로 중국이 이긴다. 이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신화입니다.